오늘 할 거는 역함수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두 꼭지 이야기할 거고요. 역함수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역함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말은 이렇게 해야겠지. 실제로 역함수 관리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요. 그 역함수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구할 일이 생기긴 합니다. 뭐 그래야 문제는 내니까. 어쨌든 역함수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려면 오늘 한참 실컷 설명했다고 함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할 거예요. 함수가 뭐라고? 정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에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가 대응이 되면 그걸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그 중에 이름 달린 걸로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항등 함수도 있고 상수 함수도 있고 그랬는데 역함수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역이라는 건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 관계 책에 있는 걸로 그냥 할까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면 정역은 1, 2, 3이고 공역은 A, B, C거든. 1, 2, 3 중에 하나씩 화살표 오른쪽으로 다 가고 있죠. 함수가 맞아요. 얘가 1위로 화살표를 보내고 얘는 1위로 화살표를 보내고 얘는 1위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역함수는 뭐냐면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받았던 애들이 거꾸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 그걸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A가 2한테로 B가 3한테로 C가 1한테로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 F의 역함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F 위에 지수처럼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F의 역함수이고요. 읽을 때는 그냥 F 역함수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뭐 영어로 인버스 그러는데 뭐 그건 잘 안 쓰니까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F 역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F 역함수는 역함수라는 것 자체도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다고요? 정역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가 공역에 화살표를 던져야 함수가 되는 거였거든. 그럼 역함수라는 건 정역이랑 치역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공역에 들어있는 녀석 하나하나도 화살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함수였다면 이건 함수라고 아니라고.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이렇게 가리고 보면 화살표가 하나씩 나가고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얘를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었다고 치면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정역의 역할을 하고 얘가 공역, 치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왜? 얘가 화살표를 2개 던지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인 건 맞지만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고. 이건 어때?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요.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즉 역함수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화살표의 방향을 거꾸로 바꾸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정의역 중에 화살표를 안 던진 녀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쳐다보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즉 함수인 건 맞지만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얘는요? 함수야 아니야? 맞아요. 역함수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화살표 거꾸로 던져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애초에 역함수라는 건 화살표를 받았던 녀석들이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공역에 들어있는 애들 빠짐없이 화살표를 하나씩 받으면 돼요. 그죠? 공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돼. 빠진 녀석 없이. 그렇다면 역함수가 존재하거든요. 공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표를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씩 받았어. 뭔 소리야? 공역에 있는 애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하나씩 받았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빨리 지금 칠판에 찾아. 어디 써 있을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공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화살표를 하나씩 받아야 돼. 빠짐없이. 그럼 F가 뭐여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 뭐라고? 정아야, 1대1 대응이 뭐죠?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1대1 함수는 뭐죠? x1과 x2가 같지 않고 fx1과 fx2가 같지 않다.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였다고. 그지? 이런 그림에서 쳐다보자면 1대1 함수라는 건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을 보니까 다 하나씩만 받았더라 그 얘기야. 화살표를 하나씩만 받았어. 그게 1대1 함수.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없어. 그게 1대1 대응. 오케이?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애초에 화살표를 받은 애들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화살표를 거꾸로 돌렸을 때 함수가 될 거다라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안 여기 써 있구나. 책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어디 쳐져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그림은 요 그림은 내비두고 여기가 형광펜 쳐져 있는 데거든요. 이때 함수 f와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인 y에서 x로의 대응도 함수가 되려면 집합 y의 각 원소도 집합 x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수 f는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라고 형광펜 딱 쳐져 있죠. 그죠?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1대1 대응. 그 둘은 같은 말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어떤 함수 f가 1대1 대응이래. 아,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어떤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한대. 아, 1대1 대응이라는 소리구나. 그런 뜻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나오는 건 그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형광펜 쳐져 있는 건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네요. 그죠? 여기냐? 네, 여기거든요. 어떤 함수, 예, 반대 방향으로의 대응이 함수가 됐다는 건, 즉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더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기호는 아까 말했지만 f 역함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유심히 보시면 f라는 녀석은 어디서 있을까? f라는 녀석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이거 대문자로 써있기 때문에 이건 집합 얘기하는 거죠. 정의역 집합이랑 공역 집합이거든요. x에서 y로 가는 게 f였다면 f 역함수는 화살표의 방향이 거꾸로니까 f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될 거다. 화살표를 던지는 애랑 화살표를 받는 애가 서로 역할을 바꾼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y가 fx래. 그럼 얘랑 완전히 똑같은 말로 x는 f 역함수 y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광펜 쳐져 있는 건 중에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얘죠. 요건가요? 요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역시나 제일 중요할 텐데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거랑 똑같더라 라는 소리예요. 역함수라는 건 다시 보면 제가 함수 그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그림으로 책에서는 지금 정의역 x랑 공역 y 공역 y 해놓고 이렇게 가는 게 f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f 역함수야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제가 함수 그랬을 때 그림 또 하나 생각하라고 그랬어. 자판기. 이렇게 생긴 f 입장에서 보면 집어넣어서 튀어나오는 게 원래 함수 f였다면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뽑아 먹는 게 f 역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자판기의 순서를 거꾸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 뭐래? 책에 나와 있기를 역함수의 역함수래. 순서를 바꿀 건데 거꾸로 넣는 걸 다시 거꾸로 넣겠다는 이야기니까 원래대로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순방향이 되는 거라고요. 거꾸로니까 원래대로 방향이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f랑 f 역함수라는 건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합성하면 뭐가 되냐면 퉁쳐서 없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f랑 f 역함수 두 개를 합성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고? 이거 뭐였죠? I?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항등함수는 뭐였죠? 항등함수는 뭐니 정아야? 몰라요. 항등함수는 뭐니? 항등식을 쓰는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 넣으면 그냥 나오는 거.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거. 그게 항등함수. 오케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f랑 f 역함수를 합성했다는 건 어떤 녀석을 f를 한번 통과시켰다가 다시 f 역함수를 통과시킨 거니까
x를 집어넣었으면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줬다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라고 x. 그죠? fx에다가 역함수를 하나 합성하면 그냥 x 그대로 튀어나온다고. 그런데 같은 얘기로 이런 것도 있어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겠어요? 얘도 당연히 항등함수예요. 순서랑 상관없이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면 퉁쳐서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해도 항등함수이고 이렇게 합성해도 항등함수인데 얘하고 그럼 얘도 항등함수고 얘도 항등함수잖아. 그런데 이거 둘이 같은 건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랬지? 왜 아니다? 뭐래? 다시.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잖아요. 얘도 항등함수라 그랬고 얘도 항등함수라 그랬거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자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아까 소제목으로도 있었어. 서로 같은 함수 어떻게 판단한다? 벌써부터 온라인 준비하는 거야? 난 적응이 돼 있어. 대답해도 돼,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인지 어떻게 판단한다? 같은 걸 넣어서 같은 게 나오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두 개가 정역이 같고 넣을 수 있는 숫자가 같고 실제로 넣어봤더니 결과가 같아. 정역이 같고 그 정의역의 원소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다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 그랬다고.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같은 거 넣었을 때 같은 거 나와야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넣은 거 나오는 거 똑같고 넣은 거 나오는 게 똑같아. 근데 얘랑 얘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의 정의역은 x고요. 이것의 정의역은 y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보자고. 내가 여기다가 코인 집어넣어서 곰인형 뽑을 거야. 얘는 코인 넣어서 곰인형 뽑았다가 다시 곰인형 쑤셔 넣어서 코인을 뽑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코인을 넣을 수 있다고. 코인 넣으면 얘는 지금 코인을 넣어서 코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F 역함수가 먼저거든요. 여기는 코인을 어차피 못 넣어요. 곰인형을 넣었다가 코인을 뽑아내. 그리고 다시 코인을 때려 넣어서 곰인형을 뽑아가는 거야. 얘는 곰인형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지만 순서가 달라지면 정의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조금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F랑 F 역함수 모두 다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갖는데 그럼 이거랑 이거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응.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건데 얘도 실수 전체 다 받아 먹을 수 있고 얘도 실수 전체 다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정의역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얘나 둘이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집중. 야, 여기 뭐 있어? 여기를 보고 있는데? 공기 분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책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형광펜 세 줄 다 쳐져 있어요. 첫 번째로 쳐져 있는 형광펜 줄은 어디냐면 이 위에. 이 그림 바로 위에인 것 같은. 예? 이거죠? 요거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역함수는 그냥 y랑 똑같다. 즉 y는 fx니까 fx랑 f 역함수 x 똑같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형광펜 줄은 여기에요. 합성함수 f 역함수랑 f를 합성한 거는 항등함수다. 왜냐하면 줬다 뺏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합성하는 건 항등함수인 게 맞는데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랑 요렇게 생긴 녀석은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이고 얘도 얘 나름대로 항등함수이지만 이거는 x에서 x로 가는 항등함수고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얘랑 얘는 둘이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형광펜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이번엔 이 얘기하는 거예요. F라는 녀석이 있고 그 밑에 G라는 함수를 달아서 이렇게 생긴 자판기를 새로 만든 거야. 이 자판기의 이름은 뭐라고요? G 합성 F다 그랬다고. 그죠? F에 먼저 들어가는 거라 F를 뒤에 쓴다고 그랬어요. 순서 조심하라고 그랬어.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난 뭘 하고 싶으냐면 G 합성 F 이거 전체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지폐를 넣어서 코인을 뽑고 그 코인을 집어넣어서 곰인형을 뽑을 거야. 우리 딸이 좋아하겠죠? 아니야, 우리 딸은 인형은 안 좋아해요. 어쨌든 지폐를 넣어서 코인을 뽑고 코인을 넣어서 곰인형을 뽑을 건데 뽑아갔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욕먹은 거지. 쓰잘데기 없이. 그래서 다시 곰인형 쑤셔 넣어서 지폐를 뽑아갈 거야. 그 역함수잖아요. 곰인형을 쑤셔 넣으려면 어디다 먼저 넣어야 돼? G에다 먼저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G에 먼저 거꾸로 넣고 그 다음에 F에 거꾸로 넣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합성되어 있는 녀석의 역함수는 당연히 각각을 역함수 쳐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순서도 반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F 다음에 G를 넣을 거니까 역함수는 G를 먼저 거꾸로 간 다음에 F를 거꾸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뿐만 아니라 순서도 반대로 바뀌더라 라는 소리예요.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뭐 들어보면 당연한 소리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 옆에 형광펜 하나 더 쳐져 있는 게 바이블 포인트 바로 위에 요 녀석입니다. 그죠? 뭐 위에 뭐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G합성 F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 순서도 반대로 바뀌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함수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은 세 단계에 의해서 역함수를 구하거든요. 세 단계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예은아? 네. 봤어? 찾았어? 아니야? 세 단계는 뭐냐면 책에도 그렇게 있나? 근데 그건 기억나요. 뭐? X랑 Y 바꾸는 거. 세 단계는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뭘 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결국 역함수라는 건 화살표를 보내는 녀석과 화살표를 받는 녀석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X랑 Y가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랑 Y의 자리를 바꿉니다. 어떤 식에서, 함수식에서 X랑 Y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고요. 그리고 나서 Y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게 F 역함수가 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과정 자체는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보시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저랑 약간 반대로 얘는 X, Y를 마지막에 바꿨는데 내 입에 그렇게 붙었으니까 그냥 제 방식대로 하자고요. 난 계속 이렇게 수업할 거니까. 책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르거든요. 뭘 먼저 하든지. 어쨌든 첫 번째로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건 꼭 나오고요. 두 번째, 얘는 X는 이라고 먼저 푼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Y랑 X랑 바꾸세요 그 얘기인데 뭐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푸는 것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건데 역함수는 문제에서 구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구할 일이 없어요. 역함수를 구해봐 라고 하지 않으면 거의 구할 일이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개념 코코 문제 없나? 왜냐하면 없어요. 이따 문제 문제를 가보자. 아예. 왜 그럴 일이 별로 없냐면 없어. 왜냐하면 이런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fx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 f 역함수 3을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f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약간 귀찮아요. 그리고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만날 대부분의 함수들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귀찮지만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2학년 때 돼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보시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녀석들이 훨씬 많아요. 역함수를 못 구한다고. 존재하는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런 녀석들의 경우에도 얘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실은 얘를 뭘 구하라는 거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k라고 치잖아요. f 역함수 3이 얼마야? 라는 거 물어보면 f 역함수 3을 k라고 쳐. 그리고 나서 양변에 f를 하나씩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 된다고요? f랑 f 역함수 합성되면 항등함수로 퉁쳐서 날아간다고요. 좌변은 3 되겠죠? 우변은 fk예요. 무슨 소리야? fx에다가 k를 대입했더니 3이 나왔대.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니? 방정식 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아예 f 역함수 3을 구하세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요.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할 게 아니라 뭘 집어넣어야 3이 나오니? 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 fx는 3이다. 가지고 방정식 푸세요.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구할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구하는 방법은 아셔야 되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거니까 구하는 방법은 아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주제는 역함수 그래프인데 요거는 우리 이제 대칭이동 이야기를 좀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결국 역함수는 뭐라고?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요. 역할을 바꾸는 거라고.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래. 그럼 그래프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저기요, 제가 너한테 질문한 거예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래.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바꿔요. 뭘요? 그러니까 내가 그룹 였잖아. x랑 y랑 바꾸는 건 뭐냐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래. 뭐 하는 거다? 질문 지금 한 4번 한 것 같은데. y랑 x랑 자리를 바꾸래. 그래프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다? 대칭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의 대칭이라고? 원점. 예? y는 x.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거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겠죠? 어쨌든 x랑 y랑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게 역함수잖아요. 그럼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건 y는 x라는 직선이 있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역함수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보시면 이런 건데 fx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f 역함수 x는 y는 x에 대칭 이동하겠다는 건 이걸 기준으로 칠판을 접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진다고요. 얘가 역함수 x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뭐 역함수 x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있어요. fx랑 f 역함수의 교점 찾으세요. 아니면 뭐 교점으로 둘러싸진 도형 구하세요. 이런 것들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f랑 f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말로 다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일 밑에 이런 거 볼까요?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건데 그냥 요거 숫자만 따와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fx라는 녀석이 저렇게 생겼대. fx랑 fx가 2x-4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문제랑 상관없이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교점 찾으란 이야기니까 그러면 fx랑 f 역함수 x랑 같구나. 이거 가지고 방정식 풀란 얘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f 역함수 x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들 텐데 사실은 f 역함수 x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없냐면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녀석이 y는 x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이 직선이 y는 x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대칭 이동 시켜봤자 그 점을 똑같이 지나갈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점이라는 건 얘랑 얘의 교점을 찾으시면 대부분 해결되더라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 둘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y는 x랑 안 만나면 얘네 둘은 안 만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림. y는 x 그래프 이렇게 했는데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f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네 둘이 안 만나요. 교점이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fx란 녀석이랑 y는 x란 직선이랑 둘이 만난다면 fx 곡선이 있고요. y는 x 곡선이 있어. 그러면 지금 교점 두 개 보이죠? 얘하고 얘. 이 둘은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어차피 똑같이 이 점 그대로 지나가게 될 거라고요. 그래놓고 나서 보면 얘랑 얘의 교점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식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물론 안 될 건 아니지만 식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f랑 f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f랑 y는 x의 교점은 f의 역함수도 지나가더라 라는 소리예요. 됐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한 발짝 더 간다는 말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 자리가 있나? 자리가 없네.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은 역함수 x도 지나간다. 얘는 참이라고요. 어차피 대칭해도 시켜봤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얘는 거짓이에요. 약간 어려운 소리인데 잠 깨고 들어봐. fx랑 f 역함수 x는 y는 x란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그래프가 저렇게 생겨서 혹은 저렇게 안 생기고 곡선으로 생겨서 이게 말고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대칭 이동시킨 녀석도 요 점을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fx랑 y는 x가 만나면 역함수도 그 점을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fx랑 역함수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기 약간 골치 아파서 숫자를 먼저 얘기해 보자면 만약에 y는 fx가 뭐 1,3을 지난대 그리고 3,1도 지난대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역함수 x는 y는 x에 대칭 이동시킬 거야. 1,3을 지나갔다는 건 얘는 3,1을 지나간다는 이야기예요.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3이 나왔다는 건 3을 대입하면 1이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1,3을 지나면 얘는 3,1을 지나요. 또 얘가 3,1을 지나면 이 녀석은 1,3을 지나거든요. 써놓고 나서 보면 1,3을 둘 다 지나고 3,1도 둘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y는 x 말고 다른 데서도 교점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겠지만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생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교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무작정 이것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얘 말고 다른 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를 f라고 보잖아요. f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고 y는 이라고 정리하면 얘 좌변으로 얘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f 역함수 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교점이 무수히 많아요. 졸라 많다고.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지. x축에 y축에 필요하니까 y는 x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이거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딱 겹친다고요. 교점이 무수히 많다고.
y는 x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무수히 많다는 건데 그럼 매번 이렇게 그래서 얘랑 찾으라고 하면 여기 y는 x 위에 말고 다른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얘가 참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만약에 fx가 증가함수이면 그때는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랑 이 둘이 만나는 점은 y는 x 위에만 있어요. 얘는 참이 돼요. 증가함수라면 y는 x 위에서 밖에 못 만나요. 이 증가함수라는 말은 정확한 정의는 2학년 때 배우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거 그게 증가함수거든요. 그림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이 커져.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증가함수예요. 뭐 내려가면 감소함수겠지. 감소함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은. 그러니까 이건 y는 x 말고 다른 곳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얘가 y는 x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기호의 양수죠. 증가함수죠. 이건 역함수를 그려봤자 어차피 여기 y는 x 위에서 밖에 안 만나요. 아까 그림 그렸던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도 y는 x랑 만나는 점 여기 밖에 교점 안 생겨요. 다른 데는 안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예를 들었던 거 1,3이랑 3,1을 지나요 그랬죠. 이 두 점을 지나가려면 x좌표는 커졌는데 y좌표는 줄어들었잖아요. 감소함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만날 수 있다고. 그런데 다행인 건 여러분한테 이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막 교과서에서 많이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교점을 물어보는 경우라고 해봤자 대부분 증가함수인 경우예요. 증가함수라고 말도 안 해. 왜냐하면 증가함수라는 걸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야 이거는 그냥 y는 x에서밖에 안 만나. 그리고 막 그 뒤에 무슨 개념 플러스 아니면 뭐 생각 더하기 뭐 이런 거 보시면 아 이건 증가함수에서는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 이 정도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좋으냐면 어차피 y는 f랑 fx랑 y는 f 역함수 x의 교점 찾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y는 x 위에 있는 경우밖에 안 물어볼 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교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림을 대충 그렸을 때 증가함수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아 이거는 어차피 y는 x 위에서밖에 안 만나는구나. 됐죠? 그래서 그래프 때문에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기 힘들고 구한다고 쳐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매우 귀찮기 때문에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 보자면 y는 x랑 원래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문제로 가서 7번부터 보죠. f라는 녀석 저렇게 생겼고 역함수를 아니 문제 있었구나. g2를 구하세요예요. gx는 뭐래요? f의 역함수래요. 그럼 g2라는 건 이것의 역함수를 g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얘가 f 역함수 x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2라는 건 뭘 물어본 거냐면 f 역함수 2가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2를 대입하는 게 아니고 f에다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이것을 k라고 보면 fk가 2더라 그 얘기니까 2k-4가 2라고요. 그래서 k가 3이구나 그런 이야기지. f 역함수 2는 3이다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되죠?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거 아니고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요. 됐죠? 2번도 보면 그래서 G 합성 GK가 2다 그랬거든요. K를 대입한 걸 또 다시 대입했더니 2가 나왔대. G를 구해가지고 K를 대입한 걸 또 대입해가지고 2가 나온다. 이런 방정식을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얘도 G를 없애보자는 거지. 무슨 수를 없앨 거냐면 F를 합성해서. G라는 건 F의 역함수기 때문에
이거 양변에다 f를 하나씩 합성을 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냥 껍데기에 f를 하나씩 합성한 건데 그러고 나서 보면 얘랑 얘는 합성이 되면 사라집니다. f랑 g잖아요. g는 f 역함수 그랬거든. 얘는 항등함수로 날아간다고요. 항등함수라는 건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좌변은 그냥 gk가 되고요. 우변은 fe2가 되죠. 이게 마치 G 하나가 소거되는 것처럼 보여요. 혹은 약분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G의 역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F의 역함수가 G니까 G의 역함수는 F잖아. G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G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F를 한 번씩 더 합성한다고. FGK가 FF2란 이야기고요. 얘는 G랑 F가 또 합성되면서 날아가니까 K는 FF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얘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fx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두 번 대입하시면 답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건 G의 역함수인 F를 두 번 합성해서 F랑 F 역함수, 뭐 혹은 G랑 G의 역함수는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사라지더라.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8번은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어요. 역함수를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구해야지 뭐. 7번 문제 풀 때는 똑같이 직선이었는데 역함수 안 구했는데요. 얘는 구하라고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건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근데 구하라고 한 걸 보면 1대1 대응이겠지.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아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어서 역함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1대1 대응인 경우만 이야기할 거니까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하는 방법은 뭐다?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x는 2y-1이다. 그리고 y는 이라고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1 넘기시면 되죠. x 더하기 1이 2y고, 그래서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프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림까지 마저 그려보면 x축, y축, 원래 함수를 노란 거 가지고 그려보면 2x-1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얘가 원래 함수고요. 이 녀석을 주황색 가지고 그려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절편 2분의 1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서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은 안 했지만 말한 것처럼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의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을 yx에 대칭 시켜서 주황색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오는 것도 이건 뭐 지금 당장보다도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 좀 중요한 녀석이 될 텐데, y는 x제곱이거든요. 그냥 그림 그려보면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죠?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데 x축, 아이고 x축, y축에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함수인 건 맞지만 1대1 함수가 아니거든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대응도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그리면 1대1 대응이 아닌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역의 범위를 0 이상으로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흰색 곡선 중에 어디만 해당하는 거냐면 얘한테만 해당하는 거라고요. 얘만 살려서 볼 거야 라는 소리예요. 왼쪽은 없앨 거라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나서 보면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죠. 물론 이제 공역의 범위를 0 이상이야 라고 제한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y 하나에 x도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고,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이 되는 게 맞다 정도뿐만 아니라 얘 때문에 사실은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풀어보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y가 0 이상이고 아까 봤지만 x도 0 이상이 되겠죠.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y도 다 0 이상 y로 x로 자리가 바뀐다고요. 그리고 나서 y는 이라고 정리할 건데 y는 써보면 원래는 뿔마 루트 x 이렇게 생겼을 텐데 루트 제곱이니까요.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이래. y가 0 이상이라는 얘기를 0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뿔마 중에 플러스 이 녀석만 살아야 돼요. 없어지고 얘만 살아남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요것의 역함수더라 라는 소리예요. 조금 어렵죠. 원래는 뿔마인데 그 중에 플러스만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라고요. x가 0 이상이래. 다른 색깔로 할까요? x가 0 이상이래. 이것 때문에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y는 0 이상이래 라는 소리가 되고 y가 0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오면 안 된다고요. 플러스만 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노란색을 y는 x 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y는 루트 x라고 생겨먹은 그래프고요. 요게 함수 뒤에 유리함수 뒤에 무리함수에 가서 배울 녀석이에요. 요 그래프 그리는 거. 미리 그냥 맛배기로 하나 나온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좀 어렵지만 요 따위로 생겨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식이 좀 복잡복잡하게 생겼는데 f는 3x 빼기 1이고 g는 저렇게 생겼대요. 구하라고 한 건 이건데 저 안에 들어있는 걸 유심히 살펴보면 1을 대입하래. 그럼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f에다가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고 또 f를 또 한 번 합성했거든요. 복잡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녀석을 먼저 좀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그 얘기예요. 괄호를 쳐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먼저 괄호 쳐져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 텐데 G 합성 F 전체의 역함수인 거잖아요. 이건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각각의 역함수 그리고 합성하는 순서도 바꾼다. 그러니까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도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써놓고 나서 보니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래요. 누가 된다? 항등함수. 말이 좋아 항등함수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G 역함수 F1하고 같은 거더라 그 얘기라고요. 이거들은 항등함수로 없어질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F1부터 계산해보면 1 대입할 거니까 2 나오고요. G 역함수 2래요. 얘 뭐 얘기하는 거라고? G에다 뭘 집어넣어야 2가 나오니. 그죠? 뭐 집어넣어야 2 나오는 거야? 1 집어넣어야 2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2라고. 이거 방정식 풀면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1을 대입해야 2가 나오니까 계산해 보시면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 얘기고요.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제가 첫 번째는 우함수, 기함수, 두 번째는 가우스 함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안에서 해야 될 얘기는 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 함수 그래프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월요일에 해야 하는데